무한한 애국자이신 용병우 선생을 추모하는 이런 기념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수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대체로 약합니다. 약한데 돈도 없고 사람도 적고 약한데 우리는 늘 이기고 있습니다. 뭘로 이기느냐? 역사의 당위, 이 대세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정이고 대세기 때문에 이겨요. 우리는 외로워요. 우리 일개 소대가 지금 늘 사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대세가 우리 편입니다. 정의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정책 기획실장, 재무 담당 실장, 제일 행정신부 책임자, 비서실장 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공원도 꾸미고 조선학교 기념관도 짓고 하는데 거기에 콘텐츠를 말하자면 내용을 한글화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론이지. 뭐 우리는 선전을 한 번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현관에 들어가는 데는 전부 선전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크게 해서 밑에 공적을 이렇게 쓰고 안에 그 방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관계되는 연구 논문집이고 책이고 이런 거 심지어 우리말 사전 무엇보도 그게 제시해서 전시할 수 있다. 그게 있지. 내가 좀 연설하고 어려운 말 써도 잘 듣잖아. 내가 저 서양 외래어도 쓰고 한자어도 쓰고 해도 전부 다 하잖아요. 한자 안 써도. 현재 미래 정보과학의 씨앗이 열세다. 또 하나는 한국의 세계화에 바른 길을 열어놓은 하나의 그 말하자면 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분의 한글 타작에 대한 창의, 인화 원리에 의해서 만든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의 말로 키려도 나무에 있는 그러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우리가 기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 투성이에 우리 간판이나 흥정용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국적 불명의 외국어 너무 또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어와 간판을 바꾸는 일에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에 뭐 스크린도 이거 안전문으로 그 다음에 하이서울 계속 그러길래 시장님께 적어도 하이자를 빼시라. 독일도 아니고. 그래서 희망서울로 요즘 더 순수한 전좀 지화자 또는 아자서울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는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서울까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바꾸면 또 혼선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언젠가는 좀 아자서울 또 그죠? 지화자서울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한자를 혼용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를 했는데 아까 김종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에 간사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그러는데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한글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난 500년 동안 한글을 계속 못살게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자 혼용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도 그런 그 흐름이고 그래서 그 흐름을 짚어보고 왜 그들이 잘못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한글을 태어나는 또 발표하고 쓰이는 걸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현대 한자 채말리
신석조, 김문, 정창선, 하위지, 송철검, 조근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무식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세상 흐름을, 세종대왕의 창조, 우리 자유문화 정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중국의 사대주의, 모아 사상에 물들어서 그분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상소문을 올렸고요. 이 상소문의 첫 구절을 보고 외솔 최은배 선생님께서 1927년 동아일보에 우리말과 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 상소문 예를 들면서 여기에 오늘날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우리 젊은이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서 그 더럽고도 현혹된 의견에 구역질이 나와서 입에 든 밥을 뱉어버리고 싶다는 말인데 그럴 정도다 이렇게 신문에 긴 글이에요. 여기 그 사진이죠. 우리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어땠느냐? 그 뒤에도 50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특히 그 한자, 세력, 학자 관리들이 계속 그랬고 구한말 그때부터 이제 한글을 쓰려고 하고 쓰기 시작하는데 일제시대에 반대한 그 세력 중간에 조선시대는 빼겠습니다. 이 박승분이라는 분, 또 윤치호라는 분, 이분들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선어학회 주시경 선생의 한글 쓰기를 조선어학연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통해서 반대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제 말기 한 41년도쯤 가서는 슬그머니 사라져요. 저는 일본 사람과 동원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42년도에 우리 조선학회 분들을 다 잡아가면서 이분들은 손도 안 돼요. 매놈들이 일본 놈들이 이분들은 손을 안 돼요. 일본 쪽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 창조 정신을 가로막으려는 그러한 세력들이다. 이 윤치호 선생은 친일이라는 게 아주 명백한 분 아니에요. 이분이 돈도 이 사람들한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흐름에 미 군정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선학회 외솔 선생님이나 우리 분들이 우리만 도로 찾기도 하고 한글을 살려 쓰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외솔 선생이 한글의 투쟁이라고 쓴 그 책에 보면은 아까 박승빈이라는 분도 고대 전신학교의 교장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이 현상윤이라는 분, 또 고대 총장을 지내보는데 또 그 중앙학원의 교장을 지낸 분인데 이 현상윤 씨는요 이윤재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모사에 입은 또 분이더라고. 그런데 미 군정의 국어심의에 회의를 하는데요. 이분이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앞장서 반대한 분이. 외솔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이 현상윤 씨가 했느냐면은 언문이란 것은 여인네들이나 가르칠 것이지 당당한 남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서 무엇을 쓸 거냐 무식쟁이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한글로 교과서 만들고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외솔이 오죽하면은 그 책에 공개장을 2번이나 쓰고 신문에도 쓰고 근데 이분은 신문에 서울시 그때 신문에 그런 것을 공개장을 하니까 변명을 했더라. 근데 이 세력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오늘날 어떻게 헌법소원을 내고 한자 혼용을 하고 허자는 그분들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분들이요, 지금 어문회가 1969년 7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그전에는 터놓고 우리 한글 반대운동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1967년에 국원동 대학생회를 만들고, 정부에 박 대통령의 건의에서 1968년부터 한글 전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나섰는데, 그때 이 정부가요, 박정희 정부가 1993년도부터 교과서를 지금처럼 한자 혼용으로 하고, 그 전에 한글 전용으로만 만들었잖아요. 그런다고 발표했다가 우리가 나서서 민간이 조선학회, 한글학회가 정부에 건의하고 이은상 선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수석해서 한글 전용 정책을 68년에 표기를 한다고 하니까 조직을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의 자료 이름 한문으로만 아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조직이 전국 한자 교육 신청 연합회라는 건데, 이게 좀 잘못 이게 들어가야 돼. 1989년도, 90년도 이게 언제냐? 한글날 공휴일에서 낸답니다. 그때 정부나 국가기관이 그랬지만 이분들이 작용을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자 혼용을 주장하고 교과서를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93년도에 헌법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정필 대표 내세워서 한자 조기교육, 영어 조기교육, 반민족 세력이 세종의 창조 정신을 막으려는 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때 정말 1993년도인데 한글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여기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석득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글이 태어난 그 연산군 이래 최고 어려운 거. 한글과 공인을 뺐죠. 헌법소원 내죠. 교과서 전부 한자 혼용으로 하겠다고 하죠. 그때 정말 말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참 자기 정치인들을 잘 손잡고 계속 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보일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민관식 전 문교부 장관입니다. 여기 국무총리 지내는 분들 다 한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고 교육을 하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국무총리도 서명이고요.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는 서울시장 박원순과 구청장 전부 서명을 받아서 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에 헌법소원 내고 헌법에서 수많은 사람 서명받은 걸 아마 여기 정부에 같이 냈나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찬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삼성이라든지 재벌, 또 재벌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 권력 있는 사람을 또 잘 세우고 잘 이용합니다. 자, 이게 1993년도에 조선일보가요, 한자 복근운동을 여기 잘 안 보이는 7회째 쓰는 겁니다. 일면에 계속 연대를 한 거예요. 참 무서웠습니다. 보한 4년 김종필, 김영삼 앞세우고 한글날 공유를 뺀 그때, 이날 마지막 할 때 우리가 한글학회에서 동순동 강당에서 반대, 김동길, 백기환, 이진우 변호사 이런 분들 내세워서 반대 활동을 하면서 조선일보 기자들 노조에 우리가 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태수 기자라고 편집 기자분인데 그분이 이걸 노보에 기사를 쓰고 기자들까지 우리 한글 단체가 나서니까 17일까지 하고서 이분들이 손 들었어요. 이렇게 세종 때부터
이 자주문화 한글 창조하려는 것을 막는, 가로막는 방해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이제 한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갑니다. 영어로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큰일 난다. 영어 세력이 또 굉장히 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자로 써야 말 뜻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아까 김종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단 쉬운 법을 한번 보자고요. 선생이라는 말, 이게 사전을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글자는 뭡니까? 먼저 선이나 날생입니다. 말도 안 돼. 제자도 마찬가지. 글자 뜻대로 보면은요, 아우의 아들이 제자입니다. 우리 학생, 선생님이 그 가르치는 학생이 제자예요. 한자하고 아주 관계가 그렇게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 경제라는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조순 선생 교수님이 경제학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요, 이 사전 이 풀이한 게 사실 더 경제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경제란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고 경제 책에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글자로 이걸 한번 보자고요. 네? 글자 뜻하고 하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은 경제를 뭐라고 하냐, 살인살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교과서가 경제를 책 이렇게 두꺼운데 한글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유진호 선생님한테 정치와 사회를 책을 배웠는데, 제 고등학교 때 그분 책을 배웠는데 대학에 그분한테 경제 어려운 강의를 들었는데, 경제는 뭐냐? 한마디로 살인살이다. 국가경제, 기업경제, 가계경제 이렇게 나누는데, 국가경제는 나라 살림입니다. 기업경제는 기업 살림이고, 가계경제는 집안 살림이다. 어렵게 아는 말 아주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살림은 알뜰하게 해야 된다.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돈 버는 건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알뜰하게 살림하면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 경제인은 뭐냐? 살림꾼이다. 저희 그리고 그 사람들 중국과 일본처럼 한자 쓰자, 중국, 일본은 다음자 그래요. 이게 방송에서 한 걸 찍은 건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그런 한자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몰라요. 자, 중국에는 제가 한자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교범이라고 하는데 로마자를 먼저 배웁니다. 얼마나 답답한 나라입니까? 예? 발음표 먼저 A, B, C, D, A, O, E라는 걸 보여주면서 발표, 그리고 이 F, 발음 법자로 그는 F로 나요. 그런 한자를 하나 쓰면 우리도 한자를 쓰려면 그렇게 찾듯이 F 발음으로 F를 쳐요. 50년대 일본 사람이 한자의 운명이라고 쓴 책인데 거기에 분명히 얘기해요. 한자는 망한다. 중국이 먼저 버릴 거냐, 일본이 먼저 버릴 거냐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국과 일본이 한자를 120, 30년 전부터 해방 거기서 내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2006년도에 일본에 한 곳일 때 조사하러 가니까 일본 지하철에 일본 한자 검정시험 보는 광고가 있어서 찍어오던데, 일본은 한자를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서 그 전자를 꼭 알아야 되니까 한자 검정시험을 보고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이 본방구에서 돈 벌고 나설 거다 했더니 바로 해서 1년에 100억씩 벌어져요. 그런데 근래 그 시험을 잘 안 본답니다. 왜? 그전엔 삼성이나 큰 회사, 서울대 한자 전통문화 연구회라는 그 책자에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할 때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한자라는 게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 쓸 수가 있답니다. 아주 혼란스럽게는 그렇죠.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도 이 한 교수가 쓴 건데요. 후진이라고 할 때 이 진짜가 이게 아닌 다른 자 썼어요. 이건 분명히 교수도 착각, 그분이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자는 이렇게 불편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글자다. 이것이 헌법소원에 들어간 책자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송영 선생이랑 가서 그걸 막았는데, 때신자 글자를 때신자로 썼어요. 이게 국회의원하고 이거는 한국교육단체가 만든 초등학교 책을 한글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 70년대마다 한자 이렇게 쓰고 지금은 한글 쓰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초등학교부터 가르쳐야, 예? 그리고 중앙일보 비롯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게 등기부등본인데 전에는 이런 식이 있잖아요. 지금 전부 한글이에요. 국회의원 명패도요, 이제는 한자 있는 사람이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안내, 그전에도 전부 우리 시사될 때만 해도 한자 있는데, 지금은 전부 한글입니다. 자, 우리 권경우 박사님께서요, 20년 전에 한글은 금이고 로마자문이고 일본 글자는 가나는 불이고 한자는 떡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글로 컴퓨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통신 국가가 될 거다 하고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뒤집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국회의원들 홈페이지를 국회 누리집회가 조사해보니까 홈페이지가 없는 사람이 53명이나 돼요. 그러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거 한자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참 흥미있는 건 문재인 의원도 홈페이지가 그 전에 대통령 하느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고 재선 의원은 한나라, 새누리당이 제일 많은데 민주당에 재선 의원도 2명이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어린이 잡지 정부 영화입니다. 일반 잡지 정부, 이건 전철 광고에 있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27년에 동아일보가 전면 한글날 한글은 생일놀이라고 하고 특집을 냈어요. 지금은 동아일보 한글날 행사 한 줄도 안 씁니다. 이때 그래도 정신이 우리 조선학교 분들, 여기 다 우리 조선학교 분들이 쓴 이은재 선생님 글, 다 특집으로, 그리고 한글 북구식사랑. 자, 이거는 33년도의 특집입니다. 전면. 아마 조선일보도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은상 선생님, 여기 김성기, 이은재 선생님 다, 이름은 다 이갑 선생 이렇게 쓰고 혼용을 했지만, 이은상 선생님은 그때도 완전히 한글 전용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1948년에 이기인 선생님이 만든 그 사전인데, 사전이라고 하면 말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을 사리갈말이라고 했어요. 토박이 말로 일본 전문 용어를 전부 과거는 반섭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갖고 이 정신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 공병호 박사님이 한글 사랑, 과학 사랑을 외치면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 이제 한글을 살려서 정말 만세 갈 거다. 그리고 이거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회장님께도 정말 읽으려면은 힘든 건데, 이게 한글로 한자 쪽에서 풀이한 건데, 하루 저녁에 다 읽었어요. 한글을 풀어놓으니까, 너무 대학 중형 사서상에 읽으려면은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무엇이냐 물었을 때,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은 통일이라 했습니다. 통일.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뭐냐? 통일이라 했습니다. 이 논리대로 공병호 박사
박사님한테 이 논리를 적용하는 공병호 박사님의 첫 번째 소원은 뭐냐? 통일입니다. 근데 무슨 통일이냐? 김구 선생님은 조국의 통일 말씀하셨고 공병호 박사님은 글자판,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의 키보드, 글자판의 통일을 공 박사님은 첫 번째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 박사님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글자판 통일이요. 공병호 박사님 세 번째 통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글자판 통일. 공병호 박사님의 소원은 글자판 통일입니다. 근데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서 1968년에 대한민국의 표준 글자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병호식과 김동훈식의 단점만 넣은 졸작이라고 할 정 두 타자기 자판의 단점만 넣은 졸작,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에 표현한 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졸작이라는 엉터리 자판을 대한민국 표준 자판으로 썼고 만들었고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타자기 표준 자판과 4불씩으로 만들고 컴퓨터는 2불씩으로 한 게 그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박사의 소원이 지금도 돌아가신 지 18주기가 됐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몇 년 전에 북한이 미국의 ISO 국제표준기구에다가 전 세계 한글 자판을 표준하는 것을 남한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기마 타자기 자판을 ISO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전 세계 한글 자판을 표준화하자고 북한이. 남한에 있는 이 머저리 합자놈들은 전부 정신 빠져가지고 또라이들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뭐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영합자들. 자, 그때 공 박사님 마침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공 박사님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세상에 돌아가는지. 그걸 공 박사님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내면서 송영수 선생님 이거 지금 밤새워 빨리 분석해가지고 남한에 이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두 가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신문에다가 이걸 소개를 해야 되니까 신문에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문에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크게 길게 이런 전문적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알리기 위해서 짧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디 조선일보에다 특종으로 주나 동아일보를 주나 하다가 세계일보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세계일보에 논설 실장을 한 사람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세계일보에 줘서 그걸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들려서 큰일 났다. 또 하나는 제가 그 논문으로 원고에 한 150장 정도로 논문을 써가지고 북한이 제출한 그 자판의 왜 엉터리인가 한 20가지 잘못을 전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 150장 되는 글을 썼습니다. 써가지고 잡지에 발표하니까 잡지에 겁이 나서 잘 안 실어져요. 그때는 김일성 수령이 살아계실 때 잘 안 실어져요. 겁이 나고. 근데 예감이라는 잡지의 그 사장이 아주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입판사고 하면 나중에 책임지겠다고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다가 내가 김일성 수령을 주석한테 공개 편지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잘못 20가지를 전부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를 당신들이 국제표준기구 했는데 이거는 망신이다. 한글 망신이고 너도 망신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만든 놈들 전부 아우지 탕방에 보내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북한도 지금도 잘못되고 있고 남한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 표준자판이 잘못된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교훈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이 지금 한글 타령을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쯤 얘기인데 이게? 외송 선생님이 피를 타고 하던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이대로 선생님이 전부 복창하고 있는 그때 얘기 아직도 안 고쳐집니다. 그때 자판 통일이 잘못된 건 첫 번째 비전문가들, 옳치들이 선무당 같은 놈들이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의료학자들 이런 또라이들이 한 것입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역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냉혹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또라이들이 겁도 없이 한 것입니다. 겁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싸우고 목숨 막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고 공격을 하고 막 하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잡지사에서 그 표준자판 만든 16놈의 전문위원한 놈들을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하니까 전부 나는 자판 전문가 아니라고 전부 말을 해요. 이 미친놈들. 그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여러분 영국 역사에 올리버 크롬웰 아니죠. 크롬웰이 영국 역사에서 300년 동안 묻혀있습니다. 땅속에. 아무도 크롬웰을 큰 자도 꺼내는 놈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고 죽고 300년 동안 아무도 묻혀있어요. 역사에, 영국 역사에. 300년 뒤에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칼라일 알죠?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의 행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3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웅숭배로라는 책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을 통해서 토머스 칼라일이 영웅이다 하고 300년 뒤에 올리버 크롬웰을 토머스 칼라일이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300년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크롬웰이 지금 살아있어요. 역사에서 오늘 공병호 박사님의 기념하는, 추모하는 이런 뜻깊은 날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지금 이 모임은 서울 제 얘기의 핵심은 국무총리라는 자들과 국무총리 살아있는 것들 모조리다. 그 다음에 박원순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자 쓰지 말자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한자 쓰다는데 이것들을 모조리 다 취재했습니다. 누가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들을 뽑았습니까? 누가? 이거 낙수운동 해야 됩니다. 낙수운동. 자, 그러면 이 서명한 자들이 여러분 책에 명단이 다 있습니다. 명단이. 나는 개인을 뭐 검열해서 공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흐릿하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자세한 걸 알아보면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부 이거 다 취재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한글을 초등학교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인력 경쟁이 더 치열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력 경쟁은 신문사 예를 들겠습니다. 신문사. 종이를 찍어내는 신문사의 경우에 동아일보 혹은 조선일보의 윤전기 찍어내는 기계 그 윤전기의 인쇄 속도가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쓰던 윤전기하고 지금 쓰는 거하고 윤전기 차이가 다릅니다. 그때는 만약에 1시간 안에 신문 만장을 찍었다면 지금 50만 장, 60만 장을 찍어냅니다. 윤전기가 발달해가지고. 빈도가 제일 높은 글자가 뭡니까? 사전에 어느 부분이 제일 두꺼워요? 이형이 제일 두껍습니다. 이형. 근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표준자판은 한국에서 제일 안 쓰는 게 뭐예요? 리얼인데 리얼. 더더욱 남한에는 동법칙까지 써가지고 리얼을 더 안 씁니다. 제일 글자 수도 많지도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아요. 리얼은. 이 미친 새끼들이 리얼을 이 손가락에 치게 해놨을 때 여러분이 쓰는 자판이 이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이게 공병호 박사의 소원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제일 힘센 손가락 밑에다가 리얼을 여기 배치해가지고 여러분 쓰는 컴퓨터에 리얼.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자판입니다. 이게 아직도 안 고쳐주고 있다. 이게 왜 안 고치는가? 실력 10불도 없는 새끼들이 의료학자들이 그 빅부트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역사가 얼마나 냉혹하고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고 나서 거의 다 들통날 때 모르고 지금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동 선생님 봐요. 아까 이거 보여준 자료에 신숙준이 그거다 나쁜 사람들 그 바보들 명단을 지금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500년 전 사람입니다. 500년 전. 이거 정말 이건 공 박사님이 지금 제가 종묘 숲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종묘에 갔습니다. 종묘에 갔는데 입구에 월남 이상재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이 있어서 평소에도 못 찾는 박수 판거를 그대로 그 동상을 좀 자세히 보려고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마치 월남 선생의 시가 한 편도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집 페이지가 쓰지 않는 36페이지에 이 책의 36쪽에 월남 선생의 동상에 있는 그 시를 이렇게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자, 이 시가 뭐냐면 만사무구원 리외일심자재 구언중 일어났습니다.
이 글자세가 다 나도 한 문자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글자 나도 다 아는 글자입니다. 네, 다 아는 글자예요. 1만만, 1사, 없설무, 부활구 다 아는 글자예요. 저 끝에도 가운데 쭉 말씀은 아닌 다 아는 글자예요. 이 글자 한자도 모르는 글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게 해석 안 되는 게 이 한자 쓰다니 정신병자들은 3천자 알면 되는 줄 알아요. ISO에 등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국이 5년 동안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정보학회를 대표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치왕탄원법이라고 해서 그 쌍장 처리하는 것이 일반 국어의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실은 5년 후에 이제 퇴진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정보학회가 이걸 많이 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모임에 참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맨 그 원론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벌써 1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저는 공학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면은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거죠. 지행 합의가 안 됩니다. 그 행동이 앞서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낸 그 청원서에 서명을 하면 그 서명을 해서 국회에다가 입법 청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24조를 신설하는데 이것만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국어 교육의 우선은 제24조 23조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외국어 인지 영역이 교육의 선호에 따라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을 우선하고 외국어 교육이 뒤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게 이른바 국어교육의 우선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국어교육을 안 하고 한자다 외국어다 이것을 해버리면 간섭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국어교육도 안 되고 외국어교육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은 언어교육 속에서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청원입법을 하면서 전국에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심리학과나 MRI나 이런 것을 찍어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내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떠드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70%는 한자어다. 이 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나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겨져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수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든지 또는 한자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한자 교육을 수업에서 한자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거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아마 학부모들에게도 호소력이 있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한자 교육에 찬성하는 비율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물론 그 설문의 설계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제가 봐도 정말 엉터리를 해놨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결과치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어려운 낱말 때문에, 한자어로 된 어려운 낱말 때문에 특히나 사회, 과학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어려워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한자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연구위원 박용규입니다. 밝힘글 결의문이라고 합니다. 결의문을 읽기 전에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한글문화연대 대표님이 이건범 대표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의 국어 기본법을 훼손하려는 한자파들의 주장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주장과 책동에 대해 애국 시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의문 밝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내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 절대로 안 된다. 이른바 어문정책 정상화 추진회가 지난해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 정책이 이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올해 1월 15일 또다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어문정책 건의서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국어교육 차원의 한자교육 실시, 어문 정상화를 위한 한글 전용의 이헌적 국어기본법 등의 제정을 건의하였고, 이에 인수위가 관련 단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까지 했다고 한다. 어문 정책 정상화 추진회는 건의서와 함께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 남도구 등 22명,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승국 부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각 구청장 27명 등이 서명한 초등학교 한자교육 촉구 서명문을 인수위에 냈다고 한다. 이들은 오늘날의 한글 시대를 한자, 한문을 섬기던 조선시대나 한자 혼용을 일삼던 외정시대, 일제시대로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한자 교육 강화보다 한글 교육,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하고 한글 세계화에 더 힘쓸 때이다. 한글은 온 누리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서 우리의 자랑이고 보물이다. 한글이 있어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한글이 있어 으뜸나라 힘센 결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꽃을 펴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은 한글 덕택이다.
한글은 우리를 일으킬 힘이고 국제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게 해줄 무기이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글을 사랑하고 갈고 닦을 때 이 결의가 온 무리에서 가장 잘 사는 결의로 우뚝 서게 된다. 한자 혼용은 외정시대, 일제시대 식민지 교육의 찌꺼기로서 이제 피어나는 우리의 자두문화와 한류 발압을 가로막는 반민족 행위이다. 이들의 건의는 세종 임금 때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열렬히 반대했던 창안리 일파의 상소문과 같고 그들의 정신과도 같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기보다 우리말 교육과 정보통신교육, 과학교육을 더 먼저 잘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의 주장과 건의는 교육도 망치고 한글과 결의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이들의 주장과 한사파들의 주장과 건의는 교육도 망치고 한글과 결의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매우 잘못된 일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온 누리에 밝힌다. 다음은 우리의 주장 세 가지입니다. 하나! 영어 조기 교육보다 정보통신교육과 과학교육을 더 잘하라! 하나! 제 말들보다 남의 말들을 더 섬기는 무리들은 부끄러워하라! 단기 4346년 3월 7일 한글을 사랑하는 단체와 국민들 이상입니다.